안녕하세요, 북디빌더입니다. 오늘은 소비본능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비싼 자동차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 시내가 유령도시로 변하는 미국의 여러 도시와 달리 몬트리올은 흥미진진하고 생기 넘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몬트리올은 겨울이 특히 길고 혹독한 대신 여름철에 북적거리는 밤문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몬트리올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잠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야외 활동을 만끽하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몬트리올 중심가는 남녀의 자유로운 구애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남성과 여성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신호를 보냅니다. 시내에서 거의 헐벗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출력을 높인 차의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쾅쾅 울리면서 같은 도심 지역을 계속 정처 없이 맴도는 수많은 남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남성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블록을 맴도는 것일까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일까요? 왜 여성들이 포르쉐나 페라리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남성들이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 타이즈를 입고 걸어다니는 문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이런 소비 행위가 모두 사회화 때문이라면 이런 힘이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는 문화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행동은 텔아비브, 킹스턴, 도쿄, 모스크바, 그리고 한국의 강남, 이태원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는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똑같이 유효했고 앞으로 3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과시적 소비 효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두 젊은 남성은 비싼 포르쉐 한 대와 낡은 도요타 세단 한 대를 두 가지 환경에서 번갈아 운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환경을 한국 버전으로 바꾸자면 강남 번화가 한복판과 다소 한적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남성 참가자들은 각각 4번의 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포르쉐로 강남과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도요타로 강남과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포르쉐를 몰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대중이 보는 환경, 즉 강남 번화가에서 더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자들은 낡은 도요타 세단을 운전할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더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합니다. 즉 승자 혹은 패자의 신호는 관중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포르쉐를 모는 것은 별 효과가 없겠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이 포르쉐를 운전하는 모습을 감탄하며 쳐다볼 때는 자기도취에 빠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환경과 무관하게 고급 스포츠카를 운전할 때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적 신호로서 영향력 있는 포르쉐가 남성 호르몬을 관장하는 생물학적 엔진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명한 자동차 수집가 명단을 훑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이라도 자동차 수집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유한 여성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까닭인지 여성들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남성들은 비싼 차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남성들이 고급 스포츠카를 모는 것이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자동차의 명성이 인간의 형태학적 특성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는 놀라운 연구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결국 실천에 나섰습니다. 연구진은 똑같이 매력적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급이 다른 두 대의 차에 번갈아 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고급차와 보급형 차에 앉은 이성 참가자의 매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가설은 남성이 탄 차의 급에 따라 여성들이 주는 매력 점수가 달라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같은 남성이라도 도요타를 탔을 때보다 벤틀리를 탔을 때 더 높은 매력 점수를 부여할 것이고 역으로 남성은 짝을 선택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나 여성보다 훨씬 관심을 덜 가지므로 부여하는 매력 등급이 두 가지 조건에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 가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멋진 차를 몰면 멋진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성의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계질서에 따르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서열에 따라 분류하곤 하죠. 따라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도 사회적 중요도가 존재할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적을 올려대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적을 올릴 확률은 내가 모는 차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40여 년 전 한 현장 실험에서 연구진은 적색 신호등에서 2대의 차, 즉 고급차와 보급차 중 한 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막고선 차량 바로 뒷차의 운전자가 얼마나 빨리 경적을 올리는지 측정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급이 낮은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경적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울렸다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보이는 인내심은 서열을 확립하는 다양한 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존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 운전자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작 이런 고급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약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30이 넘는 나이에도 자동차를 몰아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면허 또한 취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급 자동차에 열광하는 남자들의 본능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본능의 방향이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며 대중의 환호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서 고급 승용차의 차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이며 세상에 올바른 가치를 제공하며 살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후자를 선택했고 그런 제 삶의 선택에 후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본능 때문이라면 저는 본능에서 도망치는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